안녕하세요. 자스민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리핑 마스크 오늘은 활용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클리핑 마스크의 기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오늘은 클리핑 마스크의 기본을 활용한 실제 상분 상세 페이지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하나 작성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이 도형은 지난 시간에 클리핑 마스크를 배우기 위해서 잠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목바를 뺀 나머지 정말 클리핑 마스크만 사용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 열으시고요. 자, 우선 상부 상세 페이지에 사용이 될 상품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우선 하나만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 불러왔고요. 자, 상부 상세 페이지로 사용이 될 새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 얼렁얼렁 넘어갈게요. 가로 860, 세로 높이 1000, 해상도 72 해상도, 그 다음에 RGB 색상 모드 흰색, 제작. 그래서 이 새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서 이 도형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가 살짝 둥근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툴바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위에 반경을 설정하고 작업을 할게요. CC 버전에서는 이미 도형을 그린 다음에 설정할 수 있는데 하위 버전에서는 미리 반경을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이 옵션 바에서 반경을 10픽셀로 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형을 먼저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완성이 된 그림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정도 크기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한번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도형이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눈금자를 댄다든가 격자를 한다든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 대충 눈대중으로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도형을 그릴 때 클리핑 마스크에서 도형을 그리실 때는 절대 도형의 색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자, 도형이 위치할 장소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 도형 안에다가 이미지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그대로 불러오셔서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다 들어가겠죠. 컨트롤 A 누르시고 컨트롤 C 자, 하신 다음에 도형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Alt키 누르셔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클리핑 마스크 되었습니다. 이미지 일부분만 보여진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컨트롤 T 누르시고 컨트롤 0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작아지고요. 그대로 드래그 하셔가지고서는 적당하게 드래그 하세요. 너무 한꺼번에 확 줄이지 마시고 대충 이미지가 요 정도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엔터 치지 마시고 그대로 컨트롤 2를 눌러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화면에 딱 맞춰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적당히 이미지가 딱 들어가기 좋은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약간 기울어진 것 같으면 요 조절점 가장자리에다가 마우스 놓으시면 이렇게 회전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드래그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미지의 기울기도 맞추실 수 있고요. 자, 엔터 치셔서 이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이렇게 제목바를 넣을 거예요. 다시 이미지에다 도형을 하나 불러올 건데요. 제목이 들어갈 도형 이번에는 사각형 도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도구 하시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이 정도의 제목이 들어가면 되겠다 싶은 만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일단 얘를 먼저 클리핑을 시켜줍니다. 저희가 먼저 그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이미지가 클리핑 되었고요.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지금 그린 사각형도 클리핑 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안에 이미지도 클리핑 되고 제목바도 클리핑이 됩니다. 자, 해놓고 나서 보니까는 이미지, 상품 이미지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살짝 줄여줍니다. 엔터 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도형의 색상을 바꾸는 게 관건이죠. 자, 우리 포토샵 CC 버전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신 교육원에서는 CS5 버전인데 이 도형의 색상을 바꾸는 게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레이어 패널에서 썸네일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CC 버전은 간단하게 색상자가 나와집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상품의 색을 찍으세요. 저는 요 상품의 레이블 색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색상을 찍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요 톤에서 이거랑 같은 톤을 쓰셔도 되고 얘보다 좀 더 밝은 톤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자, 여기다 글씨를 입력을 할 건데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잘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 툴의 모습이 동그란 원 안에 점선 원 안에 이렇게 텍스트 툴이 있는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글씨를 쓰시게 되면은 요 틀 안에 글씨가 갇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집을 하신다든가 할 때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권하지 않고요. 자, 다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져 있는 우리가 벡터 이미지들이라고 하는데, 이 벡터 도형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툴을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 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벡터 이미지, 벡터 도형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트 툴을 누르실 때는 그냥 요 레이어 패널의 빈 곳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해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얘는 벡터 도형이 선택이 된 상태이고요. 자, 얘는 벡터 도형이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벡터 도형이 해제가 된 상태에서 텍스트 툴 선택하시고 글씨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벡터 도형과 상관없는 텍스트 레이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글씨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밤꿀 좀 띄어쓰기 좀 할까요? 자, 이렇게 2번 띄어쓰겠습니다. 자, 글씨는 항상 글씨를 뭔가 편집하시고자 하면은 요 레이어 패널에서 요 텍스트 썸네일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블록이 잡혀집니다. 자,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흰색으로 바꾸시고 글씨도 조금 두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 선택하셔서 여기다 적당히 갖다 놔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배우면 자동으로 정렬하는 기능 이런 거 다 배울 수 있는데, 자, 오늘은 그냥 클리핑 마스크 위주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뭔가 좀 썰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가장자리를 레이어 스타일로 획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클리핑 마스크 시킨 도형 있죠. 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요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을 해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획이라고 있습니다. 획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도형 가장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획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획을 이 도형과 같은 색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 획에서 색상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색 파넬이 나와집니다. 자, 이 색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이 색 파넬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우스가 색 파넬 위에 있으면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원형으로 보이지만 이미지에다 마우스를 놓게 되면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난 이 색으로 색을 바꿔주세요 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거가 똑같은 색상으로 나와집니다. 자,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위에 넣은 제목과 같은 색상의 레이어 스타일, 획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완성이 된 거죠. 자, 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신 다음에 밤골 텍스트 레이어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4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레이어에서 새로 만들기 하셔서 레이어에서 그룹 만들기. 자, 얘를 밤꿀이라고 해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하면 이렇게 밤꿀 레이어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자, 그룹 안에 있는 레이어들이 다 보여지고요. 다시 클릭하게 되면 그룹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그룹을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밤꿀 그룹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여기 안에다 놓으시고 Alt 키 누르시면 복사죠. 그대로 옆으로 가니까는 Shift 키 눌러서 자, 그대로 하나, 그 다음에 자, 그대로 또 하나. 자, 이렇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3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이미지 바꾸고요. 텍스트 바꾸고 이것만 하면 되겠죠. 자, 우선 먼저 제일 첫 번째 거 밤꿀은 완성이 된 거고, 두 번째 밤꿀 복사, 이 그룹을 가지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작업하시기 전에 레이어 패널에서 눈을 껐다 켜시면서 이 이미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레이어 패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열고, 자, 먼저 이미지부터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미지는 여기 눈 껐다 켰다 해서 보시면 이 이미지인 거 보이시죠? 먼저 바꿀 이미지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딜리트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가 들 도형이 선택이 됩니다. 항상 클리핑 마스크에서는 이미지가 들어갈 도형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 클리핑 마스크의 기본이었었죠. 자, 여기에 들어갈 두 번째 벚꽃꿀 이미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열게 하셔서, 자, 이번에는 나머지 이미지 두 개 다 같이 한꺼번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자, 여기 가져가셔서 반드시 이미지가 들어갈 도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자, 도형 선택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V. 그러면 선택된 도형 위로 이렇게 클리핑이 됩니다. 도형과 여기 도형과 이미 클리핑된 요 사각형 요 사이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클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클리핑 마스크 되었고요.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T, 컨트롤 0 누르셔서 쭉 드래그, 적당하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1 누르셔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미지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좀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에서부터 이렇게 이미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 조정은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여러분을 움직이시면 이미지 미세 조정이 가능하고 됐습니다. 자, 이 밤꿀의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텍스트 레이어에서 앞에 썸네일 텍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블록 잡혀집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룹의 이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밤꿀 복사라고 하지 말고 그룹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를 벚꽃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 이미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룹의 이름을 바꾸고 아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껐다 켰다 해서 요 그룹인 거 확인하시고 그룹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야생화꿀. 자, 야생화꿀 그룹을 클릭하셔서 레이어 다 보이도록 하시고 먼저 이미지를 지워줍니다. 자, 이 이미지죠. 이미지 선택하시고 딜리트. 자, 도형이 자동으로 선택되어져 있죠. 가지고 올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자, 요 도형에다 갖다 붙일 거예요.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V. 이 이미지가 그냥 강의실에서 그냥 저희가 종이 뒷배경 놓고 찍은 거라서 이미지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배우시기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으시니까, 자,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가 비슷하게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보기가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요 세 개의 레이어가 딱 선택이 되었네요. 사실 요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 우리가 도형에서 하는데, 도형 부분은 또 요 다음에 하면서 바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